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왜 백신을 못 만드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바이러스를 연구한다 그러면 고리타분하다 생각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 다른 걸 다 했거든요. 이게 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교훈으로 본다면 사실 AI의 출현은 기초 연구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이야기입니다. 지금 AI가 우리 일상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 분야에서도 생명과학 분야가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구글 딥마인드 알파폴드 3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게 엄청 대단한 기술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혁신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돌고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혹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연구 분야에서 이 알파폴드 3를 접한 분들은 정말 이건 혁신이다, 인류를 바꾼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분이 알파폴드 3를 연구에 어떻게 접목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전문가 카이스트 송지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있고요. 2009년부터 이제 교수를 재직 중이고, 그 전에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포스닥을 하고, 박사는 콜드스프링 하버드 연구소에서 PhD 했고. 아무래도 그 최고 전문 분야에서 또 최고의 어떤 기관들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연구를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AI로 인해서 이 분야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이 분야에 도입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우리 몸은 다 세포라는 이런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세포 안에는 단백질로 만든 기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계에 굉장히 많은 이제 파트들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시계가 가게끔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시계 부품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기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암이 생기거나 이제 병이 생기는 게, 단백질 기계라는 게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뭐 몇만 가지의 단백질 기계들이 있는데, 세포 안에는 이 20개라는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순서를 지놈에 있는 DNA 서열에 따라서 연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세포의 분열을 감당하는 기계도 만들고, 이런 기계들을 다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계가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조를 보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생명 현상에서 어떻게 이제 뭘 담당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게 굉장한 챌린지가 되었던 거예요. 해야만 했던 구조 결정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대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파폴드는 심플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이 서열, 그러니까 지놈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넣어주면 얘가 어떤 모양의 기계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알파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백질 구조의 예측은 사실은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하나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몇 년 또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큰 구조를 규명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알파폴드의 도움과 실험적인 방법과 이런 걸 다양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뭐 통합적인 구조 생물학, Integrated Structure Biology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한 거죠. 증기기관이 없었을 때 삽 가지고 건물 짓는 거야, 증기기관이 있는 기계를 가지고 짓는 거랑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AI 툴을. 지금 밖에서 다 증기기관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삽질 잘해. 그리고 삽질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엔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되고, 우리가 삽질은 기계한테 넘기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찾아서 빨리 공부해서 역할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오고 있지만 지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좀 좋은 방식으로 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구글에서 알파 지놈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지놈 시퀀스가
결국은 기계를 만드는 설명서라 그랬는데 이 설명서 안에도 그거 외에 설명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DNA 서열을 가지고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파헤치는 플랫폼을 얼마 전에 런칭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하나의 임팩트가 있을 거고 이제 사실은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겠죠. 또 그런 어떠한 이제 임팩트가 있을지는 조금 지켜보면 알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구조생물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익사이링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과학계 보면은 어떤 시대가 바뀔 때 상도 많이 타고 발견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학계에서 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시는 동료분들이 네. AI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가요? 어떤가요? 수용적이든 아니든 간에 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인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방향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은 어떤 랩에서 연구소에서 예. 이제 지도 교수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인플루언스가 많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런 시대에서 그쵸.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지식의 한계를 깼기 때문에 예. 학생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액세스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새로운 거를 서제스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암만 해도 학생들이 훨씬 더 젊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더 플렉서블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폴드가 이걸 잘하면 잘하는 거 알파폴드가 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생명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대중들은 네. 이 변화를 언제쯤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구하던 방법론에서는 네. 절대 개발될 수 없는 것이 개발됐다거나 네. 혹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너무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거가 개발되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당연히 글로벌 제약회에서는 당연히 AI 툴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거예요. 뭐, 정말 대중들이 이게 AI를 도움으로 받아서 나온 약인지 아닌지는 잘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만든 프로세스가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예. 근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전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이거를 단축시키고 또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지만 일반 대중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앞으로 인간한테 엄청난 베네핏을 올 거라는 거,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 베네핏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워낙 발전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많이 늦지 않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는 AI에서 패실리테이트 된 약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벤처도 그렇고 굉장히 뭐 AI 기반 약 개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곧 맞이하겠네요. 네, 이미 맞이하고 있는지도 이미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좀 약간 화제를 바꿔서 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그럼 그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참 설레기도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을 텐데 네. 교수님 그럼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연구하는 분야가 세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네. 하나의 세포로부터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린 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왔거든요. 그렇죠. 아빠로부터 예, 출발했죠. 예, 아빠 아니죠. 반반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네. 예,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세포나 이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설계도는 동일해요. 네, 근데 피부세포는 항상 피부세포잖아요. 그렇죠. 그 설계도 안에 이 피부세포는 A, B, C만 만들고 뇌세포는 B, C, D만 만들고 예. 어떤 유전 정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피부세포도 되고 신경세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단백질 기계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런 단백질 기계들이 그런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연구하는 거고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생물학적으로 구조를 보고서 연구를 하는 게 제 메인 연구인데 알파폴드 나오기 전에는 인디비주얼한 모든 기계들의 구조를 직접 실험적으로 풀었었죠. 근데 지금도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파폴드가 있긴 하지만 알파폴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계가 있어도 건물을 한꺼번에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투입돼야 되고. 사람도 투입돼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알파폴드도 이용하고 실험적인 방법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가지고 그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장은 분열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네. 우리가 많이 있는 게 결국은 위암, 피부암, 피부암. 혈액암. 그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암 같은 게 술 많이 먹었어요. 그럼 위벽이 다 사라졌어. 그럼 위벽을 막 말다가 내가 누구지? 잊어버리면 그게 이제 암이 되거든요. 내가 누구지라고 조절한다는 건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 A, B, C를 할지 C, D, E를 할지 그 컨트롤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제가 연구하는 분야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암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면 이제 세포가 어떻게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지 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약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구가 잘 되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AI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해서 기초화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AI만 따라가자.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옛날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왜 백신을 못 만드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바이러스를 연구한다 그러면 고리타분하다 생각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 다른 걸 다 했거든요. 이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교훈으로 본다면 사실 AI의 출현은 기초 연구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사이언스에 대한 서포트나 이런 필로소피가 있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고 전 믿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네.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노벨상 언제 왔냐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노벨상이 20개가 넘잖아요. 네. 일본의 사이언스는 1800년대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이언스는 저는 1980년대, 9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노벨상 받는 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이 미국 가서 배워와서 노벨상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지역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형광 단백질 해서 바다에 가니까 이상한 해파리가 있는데 막 반짝여. 파란색, 저게 뭐지? 예. 그래서 엄청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연구가 가능했던 그 배경. 사회의 배경과 네. 서포트가 서포트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거 했다 그러면 연구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철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펀더멘탈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페이 어텐션 안 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동의하고 AI 시대니까 100년을 10년으로 한번. 당겨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확실히 하면 어떻게 보면 AI 툴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알파폴드 개발한 네. 우리 허서비스 형님도 네. 분이 이거 노벨상 받을 줄 몰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소셜 임팩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노벨 이 툴 자체가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뭐 100년에서 한 20년으로 네. 그렇게 한번 저희 협상하시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많은 내용들이 글로벌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관점들이 많이 변해야 하는 시기이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뭐 AI가 생긴다고 해서 실험이 안 중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과거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죠. 특히 생명과학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도 하고 네. 그래서 아직도 알파폴드 보면은 전혀 다르게 예측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뭐 전혀 다르게 뭐 예측을 못하는 것도 아직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측을 했대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저걸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컴플리트한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항상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에서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포크레인은 암만 AI를 단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암만 AI가 자기가 뭐 자동 택시처럼 다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뒤에 사람이 디자인한 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속도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빨라질 거죠. 뭐 이제 어느덧 이제 인터뷰 막바지인데요. 네. 먼 미래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AI로 인해서 뭐 다른 영역은 너무 네. 넓고요. 이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는 AI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 같으시죠? 알파폴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툴일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뭐 알파 지놈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그 생명과학의 챌린지였던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AI 툴에 의해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실험이 90%고 알파폴드는 아직도 한 10% 정도 미만 정도로 이용하거든요. 아, 지금 근데,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점점 하면은 생명과학 쪽에서도 컴퓨테이셔널 AI 툴이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이용하고 생명과학은 실험과 AI 툴을 같이 이용해서 연구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아까 건물로 비유를 들어주셨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짓지 못하던 건물, 그럼요. 200층짜리 건물을 짓듯이 그럼요. 예, 네. 뭐 400층도 짓고 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방향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 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 실험적으로 그런 것들은 알파폴드가 좀 해주거든요. 왜 불가능했었나요? 이게 툴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에 뭐 움직이지 않는 구조, 단백질 구조만 가능했거든요. 이게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이 구조 자체 규명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폴드는 그런 것들도 컴퓨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니셜한 어떤 구조를 프로바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하게끔도 해주고 새로운 리서치 방향을 오픈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 저는 이거는 정말 인터넷 전후의 레볼루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이제 규제들이나. 규제들이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휴먼한테 엄청나게 이익을 줄 수도 이익을 있고, 줄 수도 있고 해를 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사실 AI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는 금방 잡으면 돼요. 예. 근데 AI가 인간의 권리를 컨트롤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익사이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게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채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유익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럭키하다고 봅니다. 사이언티스트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사이링한 모멘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보고 제가 뭐 앞으로 몇십 년 더 연구하지 않을 테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아닙니다. 교수님 앞으로 하신 연구 네. 다 또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정말 응원하고 네. 또 다른 연구들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